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대표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놓치고 있는 게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그냥 중동의 어떤 석유 공급의 위기가 오고 그냥 물가가 오르고 뭐 어떤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의 중국의 영향력을 중동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란의 친미 정권을 레짐 체인지를 하면서 그 전까지 이란과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이란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석유를 차단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란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중동에서 중국이 그 서방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보죠. 사실 미국은 많아요. 이란 외에 이란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도 있고 팔레스타인 아라비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과의 친미 연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은 중동 내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잃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중국의 그, 그 뭐냐면 1대1로라고 하는 거죠. 1대1로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동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가장 큰 그 친중 세력이었던 이란이 아프리카로 나갈 수 있는 그 교두보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차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이란 정권이 미친 미 정권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중국에게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란은 중국의 값싼 원유 공급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을 통해서 막대한 원유를 수입해 간단 말이에요. 수입하는 원유의 거의 80%가 이란산이야. 근데 미국이 핵무기 제재로 인해서 그 원유 사실 공급이 사실 제한이 되거든요. 원유 공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반하고서라도 이란의 그 원유를 가져가는 거죠. 수입해 가는 거죠. 게다가 이 중국은 이라는 원유 산업에 4천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란의 핵 개발 뒤에는 사실상 중국이 묵인하고 있고 중국이 석유 수입을 해가면서 사실상 지원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한 그 이란의 어떤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중국에 들어가는 원유도 차단을 시키고 일대일로도 차단을 시키고 중국이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그 모습도 막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또 무엇이 뭐냐면 외교 전선의 균열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은 러시아, 이란, 그리고 비서방 국가에 대한 반미 블록을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죠. 이란은 또 누구를 지원해요?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시리아의 반군 세력들을 지원을 하면서 반미 연대를 해놓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란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 중동 전략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중국에게 있어서는 외교적인 고립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란이 탈락하면 지정학적 삼각형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다. 러시아, 북한, 이란 쪽의 이런 큰 구조 중에 하나가 완전히 몰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계기로 해서 자유민주 진영의 재결속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생각은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 이란 공격도 공격이지만 그 뒤에 있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을 압박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분쟁을 이런 그 중동에서의 이런 그 제재 문제를 얘기하고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중국이 가만히 보면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G2로서 미국에 대항할 힘이 있다면은 지금쯤은 보호를 해줘야 돼. 중국에, 이란을.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될 걸까? 이제 앞으로 이 사건 이후로 중국에 의존해서 어떤 미국에 대항하고자 했던 나라들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중국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반미 연대로 중국과 결탁했던 그런 나라들이 중국에게서 슬슬 이탈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자, 보세요. 중동이 불안하면 미국이 이 태평양 함대가 중국 봉쇄에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 중국이, 이란이 레짐 체인지가 돼가지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미국이 이제 그 다음엔 정말 중국 패기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휴전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갔던 미군들, 이 중동에 있었던 미군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대중국 압박, 군사적인 압박에 나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7년 대만을 침공하고자 했던 그 중국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지금 드러나는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 이란전을 통해서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아울러서 중동에 있어서의 중동을 뻗어나가는 중국의 외교력 1대1로 원천 봉쇄시키면서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또 반미 연대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야? 핵이다, 핵. 이란, 너 핵 갖고 있지? 핵 기반하지 마. 이 명분으로 해서 사실 그런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을 이렇게 친미 정권으로 바꾸면서 중국의 아프리카 중동을 향한 교두보를 상실시키고 중국의 외나지 항보를 무너뜨리고 외교 전선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이 이란 자체보다도 중국을 겨냥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 어떤 누가 누구로 바뀌어질 것이냐. 자, 이란이 미국과 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것이 언제요? 팔레비 왕조 시대. 아마 그 팔레비 왕조 시대 때는 여성들도 굉장히 옷이 자유로웠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예요. 다만 독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팔레비 왕조의 후손들, 지금 그 당시를 또 그리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세력으로 교체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친미 이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동 정책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도 나쁘진 않죠. 왜? 자신들을 위협하던 이란이 사라지고 그 이란이 지원을 받던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시리아 민병대라든가 이런들이 지원줄이 끊기면서 와해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 이해관계가 이스라엘 미국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외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죠. 물론 그 동맹의 범위는 태평양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동에서 미국 편은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야? 동맹이다. 그리고 뭐 하자는 거야? 자,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돼. 이란이 핵을 만들면 그 핵이 이란에게만 있을 것 같아요? 헤즈볼라, 하마스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야? 북한 핵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한미 동맹, 미국의 서방 자유진영에 있어서 이란의 핵 개발을 규탄해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우리 안보도 서방 진영에 속하여서 같이 팀으로 이 자유진영과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이다. 이게 중립 외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제. 분명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외교를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